와,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정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 증시 정말 뜨겁잖아요? 도대체 그 중심에 어떤 힘이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저랑 같이 그 핵심만 쑥쑥 아주 쉽게 한번 파헤쳐 보시죠. 바로 이 숫자 5천입니다. 와, 진짜 오랫동안 꿈의 지수라고만 불렸던 코스피가 드디어 사상 처음으로 5천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그냥 숫자가 오른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 경제랑 증시가 아예 다른 차원으로 들어섰다는 걸 알리는 아주 역사적인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엄청난 성장은 당연히 세계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불과 2025년 말에 세계 13위였던 우리나라 증시가요, 1년 좀 넘는 사이에 독일, 대만을 제치고 세계 8위까지 뛰어올랐어요. 이건 세계 경제 지도에서 한국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정보일 뿐, 특정 종목을 사라, 팔아라 이런 추천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여러분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상승장을 이끄는 중심에는 대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핵심 동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AI 혁명의 심장, 그 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 HBM4 반도체입니다. HBM4? 이름만 들으면 뭔가 되게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사실 그 기본 원리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거든요. 이 기술이 도대체 왜 지금 AI 시대의 심장이라고 불리는지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기존 메모리는 뭐랄까 데이터를 옆으로 쭉 늘어놓는 그런 단독주택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는요, 이걸 아파트처럼 데이터를 위로, 수직으로 착착착 쌓아 올린 거예요. 데이터 마철로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이러니까 어때요? 훨씬 좁은 공간에서 훨씬 더 빠르게 데이터를 팍팍 처리할 수 있게 된 거죠. AI처럼 어마어마한 계산이 필요한 시대에는 이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기술인 겁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마철로를 짓는 세계 최고의 건축가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네, 바로 우리나라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현재는 SK하이닉스가 AI 서버용 메모리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로 쭉쭉 앞서 나가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차세대 HBM4 공급을 본격화하면서 정말 무섭게 뒤쫓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상 이 두 회사의 경쟁이 전 세계 AI 기술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자, 그럼 시장을 움직이는 두 번째 핵심 동력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이걸 좀 쉽게 대한민국 기업 체력 증진 계획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밸류업 프로그램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진 진짜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싸게 평가받는 현상, 이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걸 없애자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정부가 나서서 기업들이 주주들한테 이익도 좀 더 나눠주고 경영도 투명하게 하도록 유도해서 제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만들겠다는 정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정부가 배당 많이 하는 기업한테는 세금 혜택을 주고 반대로 실적이 너무 안 좋은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투자자들 돈이 주주들한테 잘해주는 우량 기업으로 쏠리게 되겠죠. 이게 결국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아주 좋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모범생들은 어딜까요? 바로 KB금융이나 신한지주 같은 금융지들입니다. 워낙 실적이 탄탄한 데다가 주주들한테 이익을 돌려주는 정책을 대폭 강화하니까요. 안정적인 투자를 좋아하는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들 자금이 그야말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거죠. 물론 시장의 성장이 반도체랑 금융주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뉴스 헤드라인에는 잘 안 나오지만 그 뒤에서 조용히 하지만 아주 강하게 성장하는 분야들이 있거든요. 이 흐름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헤드라인 너머에는 이렇게 탄탄한 실적을 기반으로 크고 있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표를 하나씩 볼까요?
먼저 조선, 그리고 전력기기 분야, HD현대나 효성중공업처럼 역대급으로 쌓여있는 주문, 즉 수주잔고가 성장을 이끌고 있고요. 자동차 섹터의 현대차는 자율주행 기술력에 안정적인 배당 정책까지 더해져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섹터에서는 셀트리온이 신약을 승인받는 것처럼 구체적인 성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숫자로 성장을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숫자라는 게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예를 들어 HD 현대중공업은 순이익이 거의 2배나 늘었고요. 효성중공업은 지금 미국의 데이터 센터 짓는 붐이 일면서 변압기 주문이 말 그대로 폭주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좋아질 것 같다는 예상이 아니라 이미 재무제표에 딱 찍혀서 나온 팩트라는 거죠. 자, 이렇게 시장의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들, 특히 주식에 이제 막 입문한 분들은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하루 투자의 성패를 가를 수도 있는 장시적 후 30분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원칙부터 말씀드릴게요. 특히 장이 딱 열리자마자 어떤 종목이 막 급등하는 걸 보면 마음이 조급해지기 쉽잖아요. 지금이라도 타야 하나 싶고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섣불리 따라 사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장 초반 30분은 매매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을 확인하는 관찰의 시간으로 써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봐야 하냐, 뭘 관찰해야 하냐? 바로 외국인 선물 거래 동향입니다. 여러분,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는지 파는지 이걸 보면요. 그날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돈의 흐름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일종의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큰 손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살짝 엿보는 거죠. 네, 코스피 5000 시대는 분명 기회와 위험이 함께 있는 새로운 무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본 이 시장의 큰 흐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기회를 발견하고 또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의 여정에 오늘 이 시간이 작은 등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